당신이 평생 싸워야 할 가장 치열한 전쟁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며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함을 속삭임으로 방해하는 목소리.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목소리를 자신의 일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위 1%의 지성만이 이해하는 고대의 지혜, 스토아 철학을 통해 그 목소리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것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대화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위한 무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십시오. 익명으로라도 좋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남성에게 조용한 전쟁을 강요합니다. 끊임없이 증명하고 경쟁하고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완벽하게 연출된 타인의 성공을 전시하고 직장은 당신의 가치를 오직 성과로만 측정합니다. 이 압력 속에서 내면의 비평가라는 적이 자라납니다. 이 목소리는 과거의 실패, 어린 시절의 상처, 사회가 주입한 불안을 먹고 삽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결정을 마비시키며 진정한 당신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부분은 이 비평가와 싸우거나 혹은 굴복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싸우지도 굴복하지도 않는 길, 바로 대화를 통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길입니다. 이 영상은 그 대화의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상의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즉시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집 창밖으로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이 아닙니다. 이 분리 훈련은 내면 비평가의 목소리에서 힘을 빼앗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과 하나가 될 때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 머릿속의 모든 부정적인 자동사고를 그것이라고 지칭하십시오. 나가 아닌 그것으로 말입니다. 적을 식별했다면 이제 그 적의 전략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면의 비평가는 몇 가지 교활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첫째, 과잉 일반화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너는 항상 실패해 라고 결론 짓습니다. 둘째, 흑백 논리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전부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셋째, 낙인 찍기입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를 보고 나는 실패자다와 같이 당신의 존재 전체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는 당신의 행동일 뿐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이성을 통해 이러한 비논리적 공격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비평가가 말을 시작할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논리적 오류를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마치 체스 선수가 상대의 수를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과잉 일반화의 오류군. 이렇게 그 전략을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 분석가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지적인 거리가 바로 당신의 방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스토아식 대화는 반박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소크라테스식 질문법과 유사합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너는 이 프로젝트를 망칠 거야 라고 말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을 요구하십시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들은 왜 무시하는가?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 생각 외에 다른 해석은 가능하지 않은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는 도전적이지만 나는 충분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와 같은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설령 그 생각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의미하는 최악의 결과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가입니다. 이것은 스토아의 부정적 시각화 기법입니다. 최악을 상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그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질문들은 비평가의 비논리적 주장에 균열을 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면 비평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통제의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면 비평가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 자체는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에 있습니다. 비평가가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야 라고 속삭일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준비, 당신의 노력,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통제 불가능한 것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몫이다. 나의 몫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문장이 당신을 내면의 혼돈에서 구출할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남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스토아식 대화법을 일상에 통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널링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일기 쓰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단련하는 훈련장입니다. 매일 밤 당신을 괴롭혔던 내면 비평가의 목소리 하나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배운 스토아식 대화법을 사용하여 그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쓰십시오. 어떤 논리적 오류를 사용했는가? 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다른 가능한 해석은 없는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과정을 글로 쓰는 행위는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고 감정적 혼란을 이성적 분석으로 전환시킵니다. 몇 주만 이 훈련을 계속하면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마비시켰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분석과 성장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세계를 탐험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펜은 당신의 검입니다. 내면의 비평가는 종종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완벽함이 아닌 미덕과 과정을 중시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너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실수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의 실수를 비난할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 실수했다. 하지만 이 실수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관점의 전환은 비평가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아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결과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당신의 노력과 의도는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의 가장 혹독한 비평가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전쟁의 목표는 그 목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 목소리가 들려도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해방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기를 가졌습니다. 이 대화법을 꾸준히 연습하여 당신의 정신적 왕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이 지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수만이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법을 사용해 당신의 내면 비평객에 던질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장 통찰력 있는 질문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필요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독과 공유를 잊지 마십시오.